여러분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이번에는 개천절까지 총 6일의 연휴가 있는데요. 연휴 동안 가족들에게 들은 잔소리로 스트레스 받은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연휴가 길어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잔잔하게 시간 보내며 힐링할 수 있는 힐링 게임 앱 6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물 캐릭터로 이루어진 게임 3가지와 동물이 나오지 않는 스타일의 게임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키워드로 정리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 재미있게 시청해 주세요. 먼저 동물 캐릭터가 나오는 앱들인데요. 첫 번째는 고양이와 스프입니다. 고양이와 스프는 숲에서 귀여운 고양이들이 스프를 만들어 숲을 확장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집사들을 위한, 집사이고 싶은 이들을 위한 힐링 방지형 고양이 게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고양이와 스프 앱은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모두 지원되고요. 각각 4.7, 4.9의 아주 높은 평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게임의 키워드는 게임 방식, 디자인, 사운드, 상호작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고양이와 스프 게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숲에서 귀여운 고양이들이 스프를 만들어 파는 게임입니다. 팔아서 얻게 된 재화로 더 다양한 스프 재료와 그 재료들을 생산할 수 있는 새 고양이를 얻게 됩니다. 휴식시설이나 보물상자, 술 항아리 등 다양한 시설도 마련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양해진 재료로 더 비싸고 많은 스프와 메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시설들이 갖추어져서 고양이들의 작업량이 좋아져 음식들을 더 잘 팔게 됩니다. 이런 순환이 일어나며 숲이 귀여운 고양이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이와 스프는 방치형 게임이라 가만히 놔둬도 고양이들이 알아서 요리도 하고 재화를 모으면서 게임이 돌아가는데요. 다른 일을 하면서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힐링 게임답게 디자인 역시 눈에 띄는데요. 동화 같은 일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확대해보면 일러스트가 상당히 디테일하고 퀄리티도 좋은 걸 알 수 있죠. 이런 제품들 뿐만 아니라 고양이 자체도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고양이가 많지 않지만 렉돌, 놀숲, 버만, 히말라얀, 메인쿤, 시베리아, 브숏 등 다양한 고양이의 특징을 잘 살렸다고 합니다. 힐링 게임 앱이면 사운드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배경음악도 잔잔하면서 밝은 분위기로 깔리고 있습니다. 배경음악은 앱 내에서 제공하는 플레이리스트 중 원하는 것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대를 해보면 ASMR처럼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스프를 끓이는 고양이에게는 보글보글 끓는 소리, 양배추를 써는 고양이에게는 사각사각 써는 소리가 납니다. 고양이를 클릭하면 귀여운 고양이 울음소리까지 나고 사운드도 신경을 많이 써서 기분이 좋아지는 앱입니다. 게임이 귀엽기는 하지만 그냥 이렇게 스프만 만들고 팔고 또 새로 생산하고 만들고 팔고 이런 반복이기만 했다면 살짝 아쉬웠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고양이와 상호작용도 가능합니다. 고양이마다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고요. 옷들을 모아서 입히고 사진도 찍고 미니게임으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아하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 게임은 펭귄의 섬입니다. 펭귄의 섬은 귀여운 펭귄들이 사는 섬을 키워나가는 게임입니다.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모두 제공되는 앱인데요. 각각 4.6, 4.8 높은 평점을 받고 있는 앱입니다. 이 앱의 키워드는 게임 방식, 다양한 동물, 디자인, 사운드로 정해봤습니다. 낚시터, 꽃밭, 자갈밭, 온천, 남극기지 등의 서식지에서 펭귄들이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 펭귄도 부화시키고 다른 동물들도 만들어내며 섬을 키워나갑니다. 펭귄 외에도 바다 표범, 물개 등의 극지방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도 나옵니다. 남극으로 꾸며져 있어 낚시를 하거나 밭을 가꾸는 깨알 같은 모습들을 확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 위뿐만 아니라 얼음 밑의 바닷속 모습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음악도 잔잔하고 파도 소리까지 들려서 힐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고양이 식탁입니다. 마지막 동물 캐릭터 게임인데요. 고양이 식탁은 동물 레스토랑의 사장이 되어 경영하는 게임입니다.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지원되고요. 모두 4.7점의 평점을 받은 앱입니다. 고양이 식탁의 키워드는 게임 방식, 이야기, 디자인, 사운드로 정리해봤습니다. 고양이 식탁은 동물 손님이 오면 원하는 음식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게임입니다. 손님이 오지 않을 경우 전단지 홍보를 통해 손님을 데리고 옵니다. 손님이 배우지 않은 메뉴를 요구할 경우 새로운 메뉴를 배우기도 합니다. 돈을 벌었다면 홀과 주방에 새 가구를 드릴 수 있는데요. 식당 회전율을 좋게 만들어서 더 돈을 잘 벌 수 있겠죠? 그리고 돈을 벌면 직원도 새로 더 뽑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이 각각 클릭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고 단순한 게임입니다. 게임이 단순해서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동물 손님마다 제각각 특징이 있고 소소하게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 특징과 스토리를 읽는 소소한 재미도 있습니다. 고양이 식탁은 귀엽고 단순한 그림체를 보입니다. 그리고 배경음악은 밝고 귀여운 음악이 나오고요. 클릭할 때마다 효과음도 귀엽게 나옵니다. 다음은 동물이 아닌 힐링 게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숲숲입니다. 숲숲은 시간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추억의 숨은 그림 찾기 게임입니다. 이 앱 역시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고요. 평점은 각각 4.5, 4.7점입니다. 숲숲의 키워드는 게임 방식, 그림, 콘텐츠, 사운드입니다. 맵을 선택해서 아래에 있는 그림을 찾는 아주 간단한 방식의 게임인데요. 찾아야 하는 그림을 클릭해 코멘트를 확인하고 그 코멘트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림을 확대해보고 축소해보며 자유롭게 숨은 그림을 찾으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숨은 그림 찾기와 다른 점은 시간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기듯이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림도 어렵게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적습니다. 귀여운 그림들을 보면서 힐링하며 숨은 그림을 찾으면 됩니다. 숲숲에서 제공되는 그림은 일러스트 작가님들의 그림입니다. 다양한 작가님들의 재미난 상상력을 느낄 수 있고요. 아기자기한 그림을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작가님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림은 정적이지 않고 부분 움직이고 있어서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야 하는 그림마다 코멘트가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그림만 찾기도 하지만 이 코멘트에서 힌트를 얻고 액션을 취하고 그림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숲숲의 콘텐츠는 예를 들어 그림에서 문을 열고 숨은 그림을 발견하는 형식도 있습니다. 숲숲의 콘텐츠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그리고 시즌마다 다른 테마가 지정된다고 하는데요. 부지런히 시즌에 맞게 업데이트돼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사운드는 맵마다 어울리는 배경음악이 깔립니다. 특정 부분에서는 효과음도 들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물 쪽으로 가면 물소리가 들리거나 그네 쪽으로 가면 그네의 삐그덕거리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두 번째는 모퉁이 뜨개 방 윗 카페입니다. 모퉁이 뜨개 방 윗 카페는 모퉁이 뜨개 방이라는 네이버 웹툰이 원작입니다. 웹툰의 간단한 줄거리는 회색빛 일상에 지쳐있는 현이 어느 날 만나게 된 모퉁이 뜨개 방에서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며 치유해 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퉁이 뜨개 방 윗 카페 앱은 찻집을 운영하는 게임입니다.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모두 지원이 되고요. 평점은 4.4, 4.2점입니다. 모퉁이 뜨개 방 윗 카페의 키워드는 게임 방식, 디자인, 이야기, 사운드입니다. 카페에 손님이 찾아와 주문을 하면 음료를 만들어 팝니다. 종종 음료명이 아니라 아리송하게 메뉴를 주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맞춰가며 올바른 메뉴를 제조해 파는 재미가 있습니다. 찻잎도 직접 키우고 재배하는데요. 새로 재배하는 재료들로 새 메뉴를 개발해 팔 수도 있습니다. 모퉁이 뜨개 방 윗 카페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차만 팔지는 않고요. 뜨개질 인형을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형과 음료로 돈을 벌며 카페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디자인은 웹툰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만화 그림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체에서 부드럽고 차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웹툰처럼 만화로 설명을 해주고요. 중간중간 만화로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손님들의 개인 이야기도 들으면서 진행되는데요. 손님들과 대화하며 소소하게 힐링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운드가 또 특히 힐링이 되는데요. 진짜 고요한 어느 카페에 와 있는 기분이 드는 배경음악이 깔려 있습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음료 제조하는 소리까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힐링 게임 앱은 비 내리는 다락방입니다. 비 내리는 다락방은 다락방에 사는 울적한 친구에게 말동무가 되어주며 점점 알아가는 게임인데요. 비 내리는 다락방 역시 안드로이드, iOS에서 모두 지원하고요. 평점은 각각 4.6, 4.3점입니다. 키워드는 게임 방식, 디자인, 사운드입니다. 이 게임은 오늘 소개해드린 앱 중에서 가장 할 게 없이 단순한 게임입니다. 시간에 따라 대화 가능 횟수가 채워지는데요. 다락방 친구를 클릭해 말을 걸 수 있습니다. 한 번씩 방에 생기는 거미를 치워주고 물방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락방에서는 창밖도 볼 수 있는데요. 날아다니는 풍선이나 낙엽, 고양이를 클릭해 또 물방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물방울들로는 방가구를 사며 꾸며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단순한 손그림 스타일이고요. 사운드는 다른 앱들에 비해서 우울한 분위기의 배경음악이 빗소리와 함께 나옵니다. 빗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또한 ASMR처럼 작용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힐링하기에 좋은 게임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총 6가지 앱을 소개하다 보니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힐링 게임의 첫 번째 특징은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힐링 게임에는 머리를 많이 쓰거나 피 터지면서 싸우거나 승패를 가리는 게임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각적, 청각적으로 꼭 자극이 있다는 것인데요.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자극들이 필수로 존재합니다. 안정을 주는 부드러운 배경음악에 효과음이 있고요. 그림체는 과하거나 무겁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세 번째는 힐링 게임은 대부분 타이쿤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이쿤 게임은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경영해 나가는 게임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게임 내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소소하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서 힐링 앱 특유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힐링 게임이 될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앱들로 힐링하며 연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